네, 안녕하세요. 서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가방, 오디오 가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농기사도 자기 오디오 가방을 잘 안 보여주는데, 물론 보여주는 분들도 계셔요. 보면 해외 포럼 보면 자기 가방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포럼에 올리고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딱히 뭐 사실 뭐 이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디오 가방을. 저는 딱히 자존심이라기보다 제 편리를 위해서 제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이라 뭐 자존심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 그러면 이게 무거운 장비, 특히 저는 무거운 장비를 싫어하는데 무거운 장비 들고 했다가 혼자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동시농 못하고 그러면은 현장에 지장을 주잖아요. 자기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보통 메고 하는 장비는 가벼운 게 제일 좋아요. 그 멜빵 있잖아요, 멜빵. 동시녹음 하는 기사들이 중간에 보면 이게 오디오 가방입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몸에 걸치게, 이거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이건 너무 큰 걸 하게 되면 이제 멜빵 같은 걸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슴에 해가지고 하는 걸 하는데 그것만 해도 가격이 40만 원, 50만 원 해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건 좀 어디 중고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뭐 가격은 비싼데, 예, 현장 페이가 또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예. 아무튼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무거운 장비를 쓴다고 해가지고 뭐 음향 퀄리티가 확 차이나고 그러진 않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장의 효율성에 맞게끔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녹음기는 레코더 쪽이에요. 몇 개 더 있었어요. 여기 믹스 프리디 하나 더 있었고 DR680 오리지널하고 DR680 마크 2하고 DR602 마크 2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442 믹스도 있었고 그런데 다 팔려나가고 이제 지금은 한 요 정도 단촐하게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좀 이따가 제 오디오 가방을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게 목적인데 다른 녹음기도 제가 휴대하고 사용하는 녹음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DR680이고요.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 사가지고 오랫동안 써가지고 배터리 모듈이 고장나가지고 그냥 샘플로만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고장나 있고. 예, 이 녀석은 사운드 디바이스 믹스 프리디입니다. 2채널 믹싱이 되고요. 2채널 프리앰프 같은 느낌이죠. 이게 아웃이 테이프 아웃도 되고 이걸 보통 이제 녹음으로는 연결하기도 하고 녹음기로. 이거는 이제 DSLR 카메라로 인풋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믹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소리를 좀 낮춰가지고 넣어주고. 이 카메라로 이제 사운드를 넣어주는 용도예요. 카메라 이제 캠코더 같은데 이런데 짝이 두 개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주고. 예, 얘가 그리고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얘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 외장 배터리 연결하기에 이제 히로시의 커넥터가 있어요. 다 좋은데 한 1년 쓰니까 AA 건전지 알카라인은 괜찮은데 이게 충전 건전지 1.2V 니켈 수소 건전지 있잖아요. 걔들은 안 맞더라고요. 그 건전지 앞대가리 플러스 단자를 보면 미세하게 달라요. 알카라인하고 1.2V 니켈 수소하고 그 단자가 이 안에 보시면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 쪽이 플러스예요. 보통 스프링 쪽이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스프링 쪽이 플러스인데 이 앞 단자에 미세하게 다른 모양 때문에 한 1년 쓰다 보면 스프링 탄성 때문에 이게 AA 건전지 모듈에서 에러가 생깁니다. 이거는 사운드 디바이스 못 고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도 못 고쳐요. 그냥 불이 안 들어오죠. 이거 AS 브랜드 이것도 안 고쳐왔더라고. 예, 아무튼 그래요. 저도 사운드 디바이스는 요즘엔 별로 안 좋아해요. 소리는 약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걸 얼마 전까지면 한 작년까지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어요. 이게 소리를 빼가지고 602로 넣고 얘는 프리앰프 역할만 하고 얘는 녹음기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예, 그렇게 이게 이제 4채널 녹음 가능하니까 2채널 넣고 바로 꽂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 DR680이잖아요. 이게 믹스 프리디 소리를 DR680 녹음기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잭으로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또 DR680 단독으로 또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용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에디로 R44 이게 무슨 오에이드 브로더스 모디파이드 프리앰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좀 좋은 프리앰프로 바뀐 건데 소리가 사운드 디바이스보다 좋거나 비슷하더라고요. 소리가 상당히 괜찮아요.
아주 이것도 뭐 건전지 4개로 배터리가 또 좀 오래 가고 이퀄라이징도 가능하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최대 단점은 조작하기가 불편해가지고 현장에서 좀 빠르게 혼자서 녹음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마이크 한 개만 쓰기에는 괜찮은데 와이리스도 순간적으로 써야 되고 채널도 좀 바꿔줘야 되고 포맷도 바꿔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는 좀 불편해요 이게. 네.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에서 딱 정해진 용도로 쓰기에는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DR680보다 그리고 줌 F8보다 아주 미세하게 좋고 DR680보다는 한 단계 소리가 좋아요 얘가. 하지만 제가 잘 안 쓰는데 예비로만 좀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이거 쓰려고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쓰는 줌 F8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오디오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케이블만 따로 케이블은 따로 빼놓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딱 펼쳐가지고 케이블 연결하고 붕대 연결하고 쓰면 되죠. 헤드폰도 안에 있어요. 헤드폰도 있고 이게 편해요. 오디오 가방이 없으면 동시 녹음하기 힘들죠. 오디오 가방 없는 녹음기사도 사실 없고 예. 이 가방이 한 17만 원인가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국내에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 줌 녹음기 F4 녹음기 가방이 제일 저렴하긴 해요. 걔가 한 10만 원인가 그 정도 하던데 얘는 한 20만 원 하고 예, 가방은 이제 오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이 가방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터리입니다 뒤에. 이게 원래 이게 배터리 넣으라고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 배터리니까 이제 DC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글자가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DC 11.9V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케이블 있잖아요. 밑에 보면 다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요. 여기 뒷면에 보면 저 밑에 보면요 좀 DC 단자 12V 단자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입력해주는. 아주 이 케이블들을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쪽도 이런 단자예요. 이런 단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헤드폰 단자 꽂는 데가 있어요. 지금 안 꽂혀 있네. 이 헤드폰 단자를 이렇게 꽂아 다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옆에 그 3.5파이 단자가 있고, 보이시나요? 3.5파이 단자가 있고, 5 단자가 있어요. 5 단자도 항상 꽂아 놓죠. 그래가지고 쓰고. 여기는 와이리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연출자한테 이제 현장 모니터링용으로 드리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헤드폰 꽂아가지고 들으시라고 헤드폰을 가지고 다니죠. 헤드폰 꽂아가지고 드리고, 소리는, 그리고 이제 녹음용 와이리스 일단 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녹음용 와이리스 있죠. 수신기, 이거는 송신기, 배우 뭐, 급할 때 쓰는 거. 그래, 한 2개조 더 들고 다닙니다, 와이리스는. 따로 이제 해가지고 필요하면 쓰고. 근데 혼자서 나와가지고 와이리스 많이 못 씁니다. 한 개도 겨우 쓰고. 붐 오퍼레이팅 제가 직접 하는데 와이리스 설치하기 힘들죠. 인원하고 와이리스를 운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페이가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뭐 독립 단편용에서 뭐 써달라 그러면은 좀 힘들죠. 그 붐 사운드 제일 좋아요. 붐 오퍼레이팅 잘하고 그러면은 컷을 좀 진지하게 짜가지고 붐 오퍼레이팅만 하면 다 됩니다. 오히려 와이리스는 썰리고 사운드 못 쓰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일일이 다 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녹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예.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핵심인데 연출자한테 모니터링을 줘야 되잖아요. 연출자가 헤드폰을 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참 그래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메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인 아웃 1번, 2번이 있는데 여기 헤드폰이고 메인 아웃 2번, 메인 아웃 2번에 지금 보통은 이제 이게 믹서 출력을 뭐 카메라에 넣어주고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번에다가 그냥 저는 뭐 미니 XLR 3핀짜리인데 여기다 항상 꽂아줘요. 그냥 2번 소리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요 XLR 출력을 컨슈머 라인 레벨로 할 것인지 마이크 레벨로 할 것인지 그런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인 레벨로 설정해가지고
여기로 보내는 거죠. 케이블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제가 만든 건데 사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이크하고 라인 설정이 있죠. 여기 V1이나 D11에는 있을 거예요. V1은 있고 D11은 모르겠는데 있겠죠. 이게 라인 레벨로 돌려놓으면 돼요. 소리가 크기 때문에 라인 레벨 해가지고 소리를 감시해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설정들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연출자가 이 켜가지고 소리가 들어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테스트는 저 같은 경우는 삑 소리를 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삑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1K 톤. 여기는 안 들릴 텐데 지금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들리는데 들리나요? 아무튼 이 1K 톤을 쏘면 여기서 이제 여기도 와이리스도 소리가 들려요. 연출자한테도. 그래가지고 미리 연출자한테 주기 전에 모니터 헤드폰 꽂아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제가 그 적정 레벨을 알아요. 그 1K 톤이 어느 정도 소리가 크면 이제 일반적인 녹음이 그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약간 좀 적절하게 크면서 좀 듣기 싫은 정도가 이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인데 끝까지 딱 세팅을 주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동시녹음 사운드가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비슷하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연출자가 이거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아웃풋 단자는 그냥 이 테이블을 발라가지고 쓰지 않게끔, 안 그러면 여기다 꽂아가지고 소리 안 들린다고 기사님 소리 안 들려요. 가보면은 예전에는 여기다가 꽂아놓고 쓰고 당연하죠. 여기 마이크 아웃인데 안 들리지. 이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꽂아 쓰시면 되는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전기 테이프 발라가지고 쓰지 않게끔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와이리스 저기는 붐은 항상 1번 채널에 저는 쓰고 있고요. 보이시나요? 여기 1번 채널이고 와이리스는 한 4번 채널 정도에 가 있어요. 1번하고 2번을 붐 채널로 쓰고 3번, 4번을 와이리스 채널로 쓰는 거죠. 예, 보통. 붐은 사실 두 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뭐 혼자 나가지고 두 대 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보면은 사진은 이제 두 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는데 붐 두 대 쓸 일은 잘 없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면은 1번하고 2번 적혀 있죠. 보이나요? 1번하고 2번 적혀 있는 게 이게 이제 메모리 카드 슬롯이에요. 줌 F8이 좋은 게 메모리 카드 슬롯이 두 개라 메모리가 뭐 서로 다른 포맷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오디오 파일을 두 군데 저는 복사해서 넣는 편인데 한 군데가 또 그냥 하나만 빼가지고 줘도 되고 복사하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녹음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가 어떻게 파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쪽에서 뽑아가지고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안전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메모리 카드 한 개만 들어가는 기종을 썼을 때는 녹음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파일이 혹시 강원도에서 촬영을 하고 백업 안 하고 서울까지 오는데 혹시 차 안에서 흔들려가지고 메모리 카드가 어떻게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가 멀쩡하다 또 이게 뭐 파일이 잘못되고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제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단점들을 커버하는 장점. 예. 그러니까 줌 세팅법은 뭐 사용자도 사실 많이 없잖아요. 줌 F8은 몇몇 이제 농기사들이나 이제 약간 호사가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약간 좀 취미를 약간 좀 수준 있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쓰시는데 소리가 사운드 디바이스에 거의 필적합니다. 얘네들 필적해요. 소리도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쓰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썼잖아요. 두 개를 붙여 쓰면은 이게 케이블을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케이블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현장에서. 뭐 케이블 납땜이 살짝 떨어졌는데 그 케이블 납땜 떠드는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는데 저녁쯤에 집에 가가지고 숙소에서나 찾아내고 그럼 그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고 이게 조작을 두 개를 동시에 해줘야 되잖아요. 또 이런 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개로 이제 하잖아요. 한 개로 하면은 모든 게 간소해지죠. 녹음과 믹서 출력을 하나로 해주면은 대단히 간소해집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내기도 쉽고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여기 문제가 있다. 그럼 케이블 바로 바깥 끼고 작업을 들어가고 혼자서 이제 뭐 또 이제 배우가 걸어가면서 막 한다. 그러면 이제 딱 메고 가벼우니까 탁 메고 가가지고 붐 딱 해가지고 핸드헬드 팔로우 워킹 해주고 이게 가볍고 다 하나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거운 장비 쓰시는 분하고 제가 이거 해가지고 붙으면은 엄질차에는 이제 기발건 사람한테 맡겨두고 판단은
하지만 이게 워킹 팔로우를 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현장 대응력도 좋고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에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훨씬 빠릅니다. 현장에서. 노무사님 뭐 하세요? 오세요? 그러면 아 잠깐만 장비에 문제 있는데 체크 좀 하고 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있는 게 더 짧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알려드린 이유는 좀 이따가 또 이제 연출자 모니터링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줌 F8은 이렇게 한다.